차갑고 거대한 연구실 한복판에서 강철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껍질이 얇디에른 포도 한 송이가 놓여 있고 숨소리조차 삼키게 만드는 긴장감이 실험실 전체를 감싸고 있죠. 만약 이 손가락이 0.5뉴턴만 더 세게 쥐다면 포도알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수개월간의 연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포도알 하나하나를 감싸 안으며 표면에 미세한 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바구니로 옮겨 담은 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연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공개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집어 옮기는 모습에 전 세계가 환호했고,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날이 먼지 않았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로봇 공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은 그 영상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장벽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시각 감지 장치를 달아도, 아무리 정밀한 관절을 만들어도 로봇이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았던 통곡의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촉각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식탁 위에 딸기를 집어 입에 넣는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인간의 뇌와 손가락 끝에서는 수천 개의 정보가 오가고 있습니다. 딸기가 얼마나 익었는지, 얼마나 세게 쥐어야 뭉개지지 않는지, 표면의 마찰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진이 바로 이 불가능의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로봇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조차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소프트 촉각 기술을 한국이 선보인 겁니다. 과일 하나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마치 사람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사물을 다루는 로봇 손을 보고 있으면 경이로움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왜 그토록 대단한 건지, 왜 전 세계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로봇이라고 하면 강력한 힘과 무거운 강철팔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로봇 산업의 핵심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무거운 차체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정해진 궤적을 0.1mm 오차도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는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해왔죠. 하지만 이런 로봇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드러운 것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강철로 된 집게로 두부 한 모를 옮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정밀한 구동장치를 달아도 두부의 미세한 탄성과 무게중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끼지 못하면 두부는 순식간에 육개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로봇 공학에서 말하는 강철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힘이 강해질수록 정교한 제어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물체와의 상호작용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 로봇손에 손가락당 25개씩 총 50개의 구동장치를 집어넣고 22개의 자유도를 확보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눈으로 물체의 모양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그에 맞는 힘을 계산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트에 진열된 사과만 해도 모양과 단단한 정도가 제각각인데, 이걸 오직 시각 정보만으로 판단해서 힘을 조절하라는 건 마치 눈으로만 보고 음식의 온도를 맞추라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정말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시각을 보조할 제2의 감각, 즉 촉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첫 번째 대안은 힘 감지 장치를 손가락 끝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상 가장 직관적이지만 금속 표면에 부착된 감지 장치는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었고, 교체 비용만 한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해서 공장 현장에서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카메라 기반의 가상 촉각 기술이었습니다. 손가락 안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물체가 눌리는 모양을 촬영하는 방식인데, 반응 속도가 사람의 촉각보다 10배 이상 느려서 포도알이 터지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즙이 흘러내린 뒤였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전기 신호 기반의 인공 피부였는데, 유연성은 확보했지만 온도와 습도에 따라 신호가 들쭉날쭉해서 실험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정밀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수십 년간 수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세 가지 대안 모두 상용화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진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딱딱한 금속 끝단에 감지 장치를 붙이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로봇의 손가락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에 집중한 거죠. 이건 단순히 고무를 더 씌운 수준이 아닙니다. 로봇 손가락 내부에는 수만 개의 미세한 공기 주머니와 유연한 감지 소자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물체에 닿는 순간 이 감지 소자들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내고 손가락 전체가 포도의 곡면을 따라 감싸 안으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 분포를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물체는 매우 연약하구나. 0.5뉴턴 이상 주면 터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로봇 스스로 내리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수만 장의 영상 자료로 사물을 학습시킬 때 한국의 소프트 촉각 기술은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물체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지능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촉각지능의 경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이 부드러운 손가락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과일을 안 터뜨리고 옮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기술 뒤에는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기반 물류, 자동 선별 시장만 해도 2024년 약 3조 3,800억 원에서 2034년에는 35조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물건을 상처 없이 짚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아마존의 거대한 물류 창고에는 75만 대가 넘는 로봇이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정형화된 수만 가지 물건을 상처 없이 집어 상자에 담는 선별 작업이죠. 모양이 제각각인 채소나 깨지기 쉬운 달걀, 포장되지 않은 신선식품은 수천 명의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마존이 수조 원을 들여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물류 자동화에 목숨을 걸면서도 결국 사람의 손길을 대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프트 촉각 기술은 이 거대한 물류의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릴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와도 그 물체의 물리적 성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건 로봇 한 대가 수천 가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일꾼으로 진화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농업 현장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의 농가 평균 나이는 이미 67살을 넘어섰고 딸기, 복숭아 같은 연약한 과일의 수확은 오직 사람 손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부드러운 촉각을 가진 로봇팔이 농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의료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옮기거나 재활치료 과정에서 근육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압박을 가해야 하는 작업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사람 몸에 상처를 입힐까봐 감히 시도조차 못했던 영역이었지만 소프트 촉각 기술이라면 사람의 손길보다 더 정확하고 더 일정하면서도 결코 거칠지 않은 돌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주 탐사나 심해 연구처럼 인간이 가기 힘든 극한 환경에서도 부드러운 촉각 감지 장치를 장착한 로봇팔은 미지의 행성에서 토양 표본을 채취하거나 심해에 연약한 생물을 손상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말랑말랑한 고무 손가락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물리적 제어의 정점이 녹아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로봇의 가장 큰 숙제는 실제 물리세계에서의 경험치를 쌓는 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로보용 인공지능 기반 모형 그루트 N2와 우주 기반 모형 코스모스 3은 물체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가장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팔다리가 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마침내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는 가상세계에서 모의 실험을 돌리거나 사람이 직접 조종하며 가르쳐야 했는데 촉각을 가진 로봇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물체를 쥐었을 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힘을 0.1% 더 가하고 표면이 뭉개지기 시작하면 0.05% 힘을 빼는 되먹임 순환이 1초에 수백 번 반복됩니다. 이런 정보가 축적되면 로봇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모든 물체를 다루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촉각 정보가 구름 저장소를 통해 전 세계 로봇들과 공유되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물체를 처음 접했을 때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힘을 계산해내는 초연결 촉각 지능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공장에 용접 로봇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투박한 기계가 사람 손을 대체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용접 로봇 없는 자동차 공장은 상상할 수 없게 됐고 전환에 늦었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독일의 추월당해 다시는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키아는 물리 자판을 고집하다가 터치 화면이라는 새로운 접촉 방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촉각 전쟁은 바로 그때와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환을 놓친 자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역사는 이미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0년 약 20조 원에서 2035년에는 380억 달러, 그러니까 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눈은 이미 여러 나라가 만들 수 있지만 손끝의 감각을 완성한 곳은 아직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엑스핸드 기술이 불과 엿새 전에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것도 이 흐름의 한복판에 있는 사건입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통해 로봇의 뇌를 증명하려 했다면 한국은 로봇이 세상과 소통하는 피부를 완성해낸 셈이다. 감각 없는 지능은 공허하고 지능 없는 감각은 맹목적이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순간 로봇은 도구를 넘어 인류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2020년대 후반이 되면 거실에서는 로봇이 조심스럽게 유리잔을 닦고 있고 주방에서는 로봇이 갓 구운 빵을 부드럽게 접시에 옮겨 담는 풍경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겠죠.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의 손끝 감각을 그대로 재현한 수술 로봇이 정교한 집도를 이어가고 재난 현장에서는 부드러운 손길로 생존자를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과일 바구니 속의 작은 기적이 머지않아 인류 전체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돌아올 것입니다. 로봇이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 오늘 우리의 내일은 분명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